지금 최대 현안은 뭐냐면 최대 현안은 최상병 특검입니다. 최상병 특검법입니다. 자, 최상병 특검법의 그 기사, 박지영 기자 기사인가요?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박지영 기자 기사. 제보공작 의혹도 최상병 특검에 포함하겠다. 압박 나선 야당. 자, 지금 여러분들 이 전략을 가만히 보세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누구를 압박을 하고 있냐면 사실은 제보공작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의 압박이 아니에요. 누구를 압박하고 있냐면 한동훈 대표를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를 지금 민주당은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 첫 번째로는 제3자 추천안 받을게. 그 다음에 제보공작 의혹 김규현 씨가 최상병 특검에 포함되는 거 받을게. 자, 여러분들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야당이 노리는 건 뭐냐면 적진분열이에요. 적진분열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말씀드릴게요. 자, 한동훈 대표가 자, 어쨌거나 간에 지금 국회에서 한동훈 대표는 원외예요. 본인이 지금 원내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하튼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사람들을 시켜서 원내 의원 중에서 자, 법안을 발의합니다.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법안을 발의한다. 발의하려고 시도를 한다. 그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국민의힘은 아수라장이 될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 이거 말도 안 된다는 사람, 그리고 최상병 특검이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를 먼저 보자고 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은 대통령이 정말 뻥찌는 일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돼버리겠죠. 자, 여러분 두 번째를 잘 봐야 돼요. 자,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사람, 그것이 누굴지 모르겠습니다. 뭐 지난 최고위원 경선에 나가서 당선이 된 장동혁 최고위원일지 아니면 최고위원 선거에 나갔지만 당선은 되지 않은 박정훈 의원일지 이런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사람, 이걸 사격 선수 출신의 뭐 진종호 최고위원에게 시키고 이러진 않겠죠. 그리고 지금 김종혁 지명직 최고위원은 원내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법안을 발의하기가 지금 어려워요. 법안을 발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다? 여기 중요한 핵심이 담겨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는 최상병 특검법을 덥석 무는 순간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겁니다. 물론 변화는 필요해요. 한동훈 대표가 뭔가를 만들긴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올까?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이른바 삼국지나 중국의 초안지에서 이야기하는 이관계입니다. 이관계.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을 최대한 이간질을 시켜서 완전히 국민의힘 집안을 풍비박산 만들어버리자. 이 의미가 상당히 도사리고 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자, 가까운 장동혁 의원이든 박정훈 의원이 이 발의를 하는 순간 난리가 날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들 받을 수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공수처 수사나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안 됐는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를 할 거예요. 자,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한동훈 대표가 주도한 최상병 특검 법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싹둑 잘라버립니다. 이건 뭐야? 누가 했어? 정신 나갔어?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겠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정말 운명의 날이 옵니다.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서 이게 국회로 재송부가 됩니다. 그러면 한 15일, 20일 내에 다시 표결을 해야 되죠. 재의결을 할 때는 무기명입니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자신의 약속대로 발의를 했고 지금 발의된 게
한동훈 대표는 엄청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면 한 10명 정도 설득을 해서 통과 못 시키느냐. 제 의결에서 부결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걸 보니 한동훈 대표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네. 한동훈 대표는 이전부터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그렇게 원치 않았을 수도 있겠네. 하지만 본인은 제3자 추천원을 이야기를 한 것은 일종의 정치적으로 이 공세를 피하기 위한 꼼수였었네. 이런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번째 대립각은 대립각대로 벌어져 있는데, 두 번째로는 한동훈 대표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서 야당은 맹공격을 퍼붓겠죠.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입니다, 여러분들.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고 그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최상병 특검법이 코로나 확진이 아니고 25일 만났다 하더라도 지금 약간 분위기 흘러가는 건 뭐냐면, 한동훈 대표가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지난 전당대회에 출마하면서 이야기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는 여기에 묶여있는 겁니다. 첫 번째, 그러면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더 강한 최상병 특검 법안을 발의하다가 전략을 바꿨어요. 그래, 한동훈 대표가 한다 그러니까 그거 받읍시다. 그리고 뭐 제보 공작에 대해서도 추가해야 된다는데 그것까지 받읍시다. 받았는데 여러분들, 이게 최상병 특검법이 첫 번째 통과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의결에서 무기명 투표로 통과되면 이건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 사이는 난리가 날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제 의결을 했는데 통과가 안 된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이건 어디까지나 의원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당대표이긴 하지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못한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가야 될 길을 가야 되는 한동훈 대표가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마저 결국 꼬리를 내렸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하고자 하는 이 당의 개혁에 엄청난 이 자초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왜? 이게 통과가 안 되면 통과 안 되는 대로 10명도, 한동훈 대표가 한 10명도 모아서 통과시키도록 못 만들어. 그 정도밖에 안 돼. 결국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당이었어. 막 이런 게 물밀듯이 한동훈 대표를 쪼여오면 이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도 최상병 특검법은 그냥 일면만 놓고 보면, 한쪽만 놓고 보면은 한동훈 대표가 아주 적극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더 유도 작전을 써요. 제3자 추천에 대해서 받을게요. 그 다음에 김규현 씨에 대한 이 제보 공작에 대해서도 수사 범위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 받을게요. 이러면서 점점 한동훈 대표를 구석으로 몰아가고 있는 그런 전략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민방위도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비 많이 오고 있고 또 폭염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잘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25일이 원래는 이재명, 한동훈, 이재명의 해동이 오후 3시에 예정돼 있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이 회담 날짜는 연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회담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 또 이 회담이 반드시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들, 특히 관련된 내용들, 자료들 철저하게 여러분들 참고해서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